손 변호사. 네.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 건축물이면은 네. 결국 이 주인은 광주 북구 의회 의원이잖아요. 그리고 담양 군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서로 상당히 잘 알아가지고 묻게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담양 군수 이거 불법 건축물 반드시 바로바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철거해야 되는 건물 아닙니까? 정기적으로 철거하고 점검하고 하는 건 맞는데요. 예.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한테 한번 우리가 여쭤보자고요. 단속할 인원이 있을까요? 단속할 능력이 있을까요?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 전체가 원칙 지키고 질서 지키고 그게 몸에 배갖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허투루 되지 않는 이 생활 질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한 예. 앞으로 1년, 10년, 100년이 가도 우리는 맨날 저 사고가 100번, 1000번 일어나는 겁니다. 예. 이제 법령 정비도 필요해요. 왜 그런가 예. 하면 좀 농어촌 숙박시설들이 이제 펜션 그러잖아요. 예. 근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작은 호텔 뭐 그런 거거든요. 일반 그야말로 농어촌 자기 사는 집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그 호텔이나 작은 모텔 여건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소방법상 그 숙박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답니다. 그래서 네.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시설도 필요 없는 걸로 돼 있다거든요. 아하, 숙박시설이 아닌 걸로 되어 있으니까. 소방법상이요. 예.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법령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저는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 주인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이고 예. 그러니까 군수와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라고 잘 단정하진 않아요. 그런 네. 말이 아니라 일단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요양원 사건 이후에 일괄적으로 한번 이 관련된 이 소방시설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나섰어요. 단속도 나서고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정 면적 이하라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지 그렇죠. 않은 1000제곱미터 거고요. 이하였으니까. 그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불법 건축물의 불법 개증축 관련돼서는 일괄적인 단속을 합니다. 근데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그것을 모든 데 다 단속할 인력은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단속 못한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사실상의 문제로 이해를 하는데 예. 근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렇게 펜션이 어느 정도 제가 밀집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관광에서 펜션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불법으로 바베큐장을 증축을 합니다.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저 집은 왜 우리 안 불법으로 지었는데 저쪽 왜 짓게 바베큐장 해주냐. 증축하고 예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온다. 그럼 민원이 들어가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 철거라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민원이 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상 민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런 뭐 철거 같은 것이 없이 계속해서 바베큐장을 운영해 왔다. 그렇다면 그것이 둘 사이에 적극적으로 아니면 자기적으로 커넥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. 일정 부분 눈을 감아주거나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처벌 알겠습니다. 문제는 그 바로 그 부분 한번 예. 정리할게요. 예. 처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. 무허거나 형질 변경하거나 또는 말씀대로 단속 부분에 있어서 예. 여러 제대로 가지 안 처벌이 했는데. 가능한데 예.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민사 문제는 좀 다르겠죠. 민사는 그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들이 주인을 상대로 또는 관리자 상대로 또는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겠죠. 알겠습니다. 네.